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반입니다. 자, 이제 오랜만에 쿨타임 찼으니까 오늘은 충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오늘은 충전의 시간이 돌아왔고 어떤 이야기를 할까 하면 감사함을 모르는 여자의 표본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실제로 여러분들은 놀랍겠지만 한국인들이 느끼고 있는 행복감은 보통 수준이라고 해요. 보통 수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서울대 행복연구센터와 카카오가 같이 조사했던 굉장히 큰 연구가 있단 말이야. 105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거든. 그래서 여기에 나온 대한민국 행복 리포트를 보게 되면 실제로 한국인 스스로가 느끼는 행복한 감정의 수준은 보통 정도의 수준으로 나왔어. 근데 문제가 있다고 하면 평소 상당 수준 이상의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거는 2년 전에 그런 뭔가 조사니까 지금은 행복감이 더 떨어졌을 거예요. 왜 그 사이에 경제가 다 박살이 난 것들도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행복의 기본은 돈에서 오게 돼 있거든.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이 105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던 대한민국 행복 리포트를 보면 그런 뭔가 한국인의 느끼는 행복감 수준은 보통이지만 이 보통 이하로 떨어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거든. 근데 이 경우 어디서 이 원인들이 올까 이렇게 보니까 결국에는 거기서 오게 됐다는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에 대한 그런 것들이 가장 심하고, 물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그런 것들이 심하고 뭔가 감사함을 잘 느끼지 못한다, 이런 것들. 그래서 그리고 남들이랑 이제 비교하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결국엔 가장 큰 게 이 세 개의 항목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대한민국에 뭔가 자리 잡고 있는 안 좋은 기류 중에 하나죠. 방금 전 말한 게 다 있잖아. 오지랖도 엄청 심하고, 그리고 남들이랑 비교하는 거 좋아하고, 물질 만능주의가 심해. 이 세 개가 전부 다 절묘하게 얽혀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하다못해 집을 하나 사고 아니면 백을 하나 사도 그래도 이 세 개가 다 있거든. 그래서 한 사람이 물질 만능주의 뺑뺑 사람이 이걸 사게 되면 이걸 오지랖처럼 온 동네방네 자랑을 하게 되고, 나머지 사람은 그걸 보고 박탈감을 느끼고 화를 내고 상실감을 가지게 되잖아. 그래서 그럼 뭐라고 해야 될까? 옛날에도 어떤 명품 시장에 종사했던 사람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 그런 뭔가 명품 시장에 특화된 게 남자의 허세와 여자의 허영이 절묘하게 교차가 됐다고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이게 맞는 것 같더라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들은 되게 괴로워하거든. 옛날에는 분명히 이거 가지고 괴로워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SNS가 되게 크게 한몫을 했던 것 같아.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결국엔 이런 것들은 한국인들 특유의 종특이라고 볼 수 있는 하나의 그런 흐름인데, 그 가운데서도 2030 여성들의 행복도가 가장 낮게 나왔어요. 왜 가장 낮게 나왔냐? 가장 심하니까. 물질 만능주의에 가장 심하고, 가장 감사함을 못 느끼고, 그리고 가장 비교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심지어 이 행복도가 50대, 60대보다 더 떨어지게 나왔단 말이에요. 2030 여성들이. 근데 오늘은 뭐 이제 이 얘기 가지고 야 씨발 김신현들아라고 얘기하기 전에 과연 이런 문화들은 어디서 왔을까, 이런 사회 현상은 어디서 왔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이런 것들이 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유는 항상 복합적으로 오잖아. 뭐 가장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으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이제 보빨남들도 문제였고, 사실 뭐 여러 가지가 문제였고, 그리고 뭐 인구적으로 봤을 때 되게 비대칭이 이루어지고 있잖아. 내가 얘기 많이 해줬잖아. 근데 내가 봤을 때 이런 것들을 가장 부추겼던 거는 문화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문화라는 거는 뭐 인터넷적인 문화도 될 수 있겠고, 그리고 미디어가 될 수도 있다는 것들이죠. 어떻게 보면 미디어가 더 컸다고 봐. 그래서 늘상 하는 얘기지만 그런 뭔가 미디어는 그 사회의 시대상을 반영한다고 하잖아. 근데 지금 미디어에 나오는 흐름들을 보면 여자 입장에서 내가 본다고 해도 그 남성 혐오를 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런 뭔가 짜증나고 화난 것들을 다 어떤 식으로 보상을 받으려고 하면 이제 내놔 오빠 내놔, 집 내놔,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옛날에 내가 봤던 드라마는, 내가 어렸을 때의 드라마는 뭐 정말로 남자 여자의 현실적인 사랑을 다룬 경우도 되게 많았거든. 그래서 그런 뭔가 이제 대릴사위라던가 아니면 시집살이, 처가살이 하는 그런 드라마들도 엄청 많았단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 지금 베트남 보면 그런 경우가 많거든. 베트남에서도 뭐 결혼을 하면 집값이 되게 비싸, 호치민이.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베트남 여자한테. 너희들 도대체 이 집값을 어떻게 마련하냐라고 하니까
남자 집에서 사주던데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안 되면 남자 집에 같이 얹혀 산대. 얹혀 살면서 돈을 모아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과거 대한민국이 약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과거라고 하기엔 너무 먼 미래지. 한 30년 전쯤에 진짜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드라마로 나왔는데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안 나오잖아, 그치? 지금 드라마를 이게 장악하고 있는 건 전부 다 이제 포르노라고 하지, 그치? 포르노. 이런 것들이라던가 예능 이런 데서도 이게 여러 가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고 봐.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봤을 때 요새는 좀 약간 리얼리티를 표방한 그런 주작 방송들이 되게 많잖아.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여실하게 느끼는 것 같아. 저 여자들은 정말 왜 이렇게 만족감을 모를까라는 것들, 만족을 모를까 이런 걸 느낄 때가 많거든. 그래서 내가 옛날에 좀 놀랬던 게 안정환 와이프 이혜원이었나 김혜원이었나 모르는데 뭐 성은 잘 모르는데 그 사람이 예능 방송에 나온 적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 안정환이랑 결혼하니까 어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뭔가 되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 뭔가 여자로서의 자기 인생이 없었다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이제 불만족스러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누군가의 남편으로 산다는 게 내 인생이 없었고 내 인생의 정체성이 없었고 뭐 그리고 이제 자기가 어린 나이에 뭐 이제 뭐 유럽으로 건너가서 뒷바라지를 해야 됐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안 좋은 얘기를 주구장창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걸 보고 진짜 의아했던 게 뭐냐면 그 안정환이라는 사람은 대한민국 축구 스타 중에서는 가장 성공한 사람 중에 한 명이란 말이야, 그지? 그리고 뭐 해외에 나가서 뭐 성적이 그렇게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지만 근데 인생 1막 2막 무사히 끝내고 나서 지금 와서도 예능에서 엄청 날라다니잖아, 그지? 3막까지 또 성공적으로 했던 사람이란 말이야. 만약에 내 아버지가 안정환이었다 생각하면 와 씨발 아버지 존나 걔 리스펙트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정작 텔레비에 나온 그런 뭔가 안정환 와이프의 모습은 그런 뭔가 감사함이랑 고맙다, 존경과 리스펙이랑 굉장히 먼 그런 뭔가 불평과 불만에 가까웠어. 자기의 인생이 없어졌다, 자기의 뭔가 정체성이 없었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런 것들 되게 웃기다고 내가 전에도 얘기했잖아. 자기한테는 기회가 있었단 말이야. 굳이 결혼을 하고 전업주부로서 안 살아도 됐단 말이야. 애가 어느 정도 크면 분명히 다시 다른 인생의 기회를 도약을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걸 떠나가지고 나라면 진짜로 리스펙트 할 것 같은데 안정환의 와이프라는 게 프라이드 존나 쩔 것 같고 그런데 근데 왜 불평불만을 얘기를 할까? 물론 그 둘의 결혼 생활이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만족스러울 수는 없겠지. 뭐 안정환도 뭐 사고를 칠 수도 있고 그 둘만의 모르는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근데 대외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들이 불행하게 산다면 과연 누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것들이야. 근데 이게 안정환 와이프뿐만이 아니라 텔레비에 나온 사람들 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결혼을 통해서 내 인생이 없어졌다 이런 얘기들 있지. 심지어는 이런 것들을 그런 뭔가 방송하는 사람 중에 강호동이나 유재석 이런 사람들 결혼에 대해서 간간히 얘기를 할 때 별로 안 좋은 얘기를 해. 난 가장 깜짝 놀랐던 게 강호동이 집에 가면 얘기를 하지 말래 와이프랑. 얘기하면 싸우니까 기침하고 아픈 척 하라는 거야. 순간 느낀 게, 야, 강호동 같은 사람들도 집에 가면 불편하구나, 갈굼을 당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게 된 거야. 결국에는 이제 그런 공중파나 미디어에서 누가 봐도 이게 적어도 물질적으로는 완벽한 사람이잖아. 그치? 물질적으로 행복하게 살지만, 근데 글쎄, 모든 것들을 완벽하고 좋을 수는 없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물질적인 건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그 나머지 것들을 요구하는 모습들이지. 그래서 내가 장난삼아 하는 얘기 있잖아. 돈 많이 벌면 안 살 것 같지? 그 다음에는 그럴 거라고. 자기가 돈 번 거 말고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우리 애한테 관심이나 있었어? 자기가 애들 운동회 가서 같이 뛰어준 적이 있어? 우리 집에 해준 게 뭐가 있어? 우리 애가 뭐가 걱정인 줄 알아?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눈에 쌍심지를 켜고 결국에는 이제 부족한 걸 계속 찾아낸다는 느낌을 저 위에 있는 텔레비에 보면 그게 여실히 그대로 나오거든. 굳이 그게 안정환 와이프가 아니더라도 그대로 나온단 말이야. 결국엔 이런 것들을 보면 사람들은 무엇을 느낄까 하는 것들이야.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아 쟤네들도 저렇게 불행하게 살면 그러면 나는 뭐 이제 더 큰 박탈감을 느낄 거 아니야. 그래서 실제로 굳이 맘카페 같은 데 가지 말고 맘 단톡방 같은 데가 있거든요. 나 그거 한번 궁금해서 들어가서 봤단 말이야. 친구 와이프 거 달라고 해서 봤단 말이야. 야 이거 보면 미친다 진짜. 정신병 안 걸리는 게 웃겨. 막 진짜 절반이 자랑이고 절반이 이제 집안 욕이야. 뭐 이제 남편 욕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시애미 욕이라던가 절반이 욕이고 절반이 자랑이야. 진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사람들이 정신병 안 걸릴 수가 없거든. 근데 결국엔 이런 것들이 어디서 시작했나 보면 저 위에 있는 공중파에서 시작을 했단 말이야. 물론
진짜로 그 여자들이 전부 다 불만을 가졌을 거라 생각하지 않아. 뭐 방송 같은 데서 이제 시나리오나 이런 것들 작가가 가지고 있는 그런 대본이 80% 이상이라 보면 되잖아. 이미 그런 식으로 각색이 됐겠지만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로 시작이 돼가지고 흑사병이 오지게 터지고 있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이 뭐 추후에 어떤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흑사병을 퍼뜨린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진 않겠지만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의 시발점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뭔가 텔레비나 이런 미디어 쪽에서도 뭐 이렇게 분위기를 환기시켜 줬으면 좋겠어. 지금 안 그래도 이제 더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잖아. 이런 거에 뭔가 사람들이 박탈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래도 뭐 옛날처럼 사람들이 좀 이제 옛날 드라마나 이런 것들 보면 훈훈한 그런 게 있었고 사회적인 미덕 같은 게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일본 드라마 보면 일본 드라마는 그런 거를 존나 강요하잖아. 뭐 이제 뭔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사회의 의무라던가 이제 책무라던가 이런 걸 존나 강요하잖아. 그래서 그 귀멸의 칼날 봐도 랭고쿠 봐 자기 책무 오지게 다 하고 뒤지잖아.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좋은 것들을 미디어에서 보여줘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그리고 이 얘기를 하니까 사실 뭐 나도 이럴 만할 자격은 없네. 맨날 족 같은 것만 들고 나오니까 그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근데 개인적으로 느끼기엔 나는 그게 좀 많이 불만스럽더라고. 여기 뭔가 이제 유튜브 같은 지방 방송에서야 뭐 조회수 하나에 이제 돈 벌어먹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라지만 근데 좀 뭔가 공영 방송이나 이런 데서는 더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되잖아 그런 것들이. 근데 요즘 보면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이제 비교라던가 그런 뭔가 행복감을 더 박살내는 그런 것들을 더 조성을 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눈에 많이 보여가지고 이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좀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